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116페이지 취득세 세율. 자, 한번 봅시다. 자, 취득세 세율은 대단히 중요한 단원이죠. 그럴 때 이 취득세 세율은, 자, 세율을 정리할 때는 크게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로 꼭 구분하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로 구분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물론 세율 특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표준 세율과 중과 세율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 취득세 세율의 구조가 살펴보면은 차등 비례 세율의 구조는 차등 비례 세율 구조가 있고,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죠. 우리 총론 틀을 잡아 나갈 때 차등 비례 세율은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 세율은 계단 그래프라고 그랬죠. 이럴 때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 구조 막대 그래프만 있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취득세 표준 세율은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표준 세율을 따르죠. 이때 표준 세율이라면은 지방세법으로 정해진 세율이지만 지자체 재정적 사유 등으로 정해진 세율을 따르지 않았은 세율을 표준 세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취득세는 이 표준 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주의죠. 표준 세율의 50% 범위에서 조례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가 있지, 중과 세율은 가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표준 세율 50% 가감할 수 있는데, 이때 이 표준 세율은 취득세 과세 물건 13가지 되죠. 그래서 표준 세율은 과세 물건에 따라 먼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 세율과 부동산 외가 있겠죠. 외. 이 표준 세율로 구분하는데, 부동산 외까지는 지금 갈 여력도 없지만 신경도 크게 쓸 필요 없어요. 굳이 제가 좀 심화하면서 광어권이나 어업권이나 또는 임목이나 골프 해영권 몇 개 짚어드리겠지만은, 자동차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 등은 우리 시험적으로 크게 관심들 세율이 아니니까, 특히 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율에 초점을 두는데, 이 부동산 취득의 표준 세율은 이 취득의 원인이라든가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취득이 나오면 취득의 원인,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냐 또는 유형이 어떻냐 따라 구분하는데, 그 원인과 유형을 크게 구분해 보면은, 첫째 유상이 있습니다. 유상. 두 번째 무상이 있습니다. 무상. 세 번째 원시가 있습니다. 원시. 다음에 분할이 있습니다. 분할. 그래서 취득의 원인에 있어서는 유상을 원인하냐 무상을 원인하냐, 원시냐 분할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취득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를 구분하는 틀이 됩니다. 이럴 때 유상하면은 매매 등이 되겠죠. 매매, 교환 등. 무상하면은
상속을 원인한 무상취득이 있고 상속 외에 증여 등이 있겠다. 상속 외에 증여 등. 그다음에 원시가 있고 자,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이 있겠다. 교재는 공유합이 총유합 구분되어 있지만 세율을 정리할 때는 같이 묶어서 정리도 괜찮습니다.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은 취득. 그래서 자, 또 하나 보세요. 유상을 원인해서 제가 매매 등 했지만 이 등을 띄어서 구제는 매매라든가 교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유상을 원인했을 때 세율하고 무상을 원인할 때 무상 원인에 있어서 상속을 원인한 경우냐 상속 외에 무상이냐. 그럼 상속 외에 하면은 증여 등이 되겠죠. 증여, 기부 등. 무상승계, 무상을 원인할 때는 상속과 증여를 반드시 구분하셔야겠죠. 이럴 때, 자, 유상을 원인한 경우에 지금 부동산 취득입니다. 취득에 있어서는 세율이 지방세 세율은요, 1000분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활하면서 많이 접하는 게 100분율이잖아요. 이게 세율 크기만 정확히 정리하면 되니까 저는 100분율로 좀 맞춰주죠. 그랬을 때, 자, 이 유상을 원인했을 때 3.0, 즉 3%하고 자 4.0, 4%로 구분이 되겠다. 그래서 이 3%는 농지에 해당이 되면 3%. 자, 농지 외의 것은 4%가 되겠다. 그래서 자, 3%와 4% 구분이 되는데 농지는 3%, 농지의 것은 4% 구분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 농지에 대한 범위가 나오겠죠. 이 농지의 범위에 있어서 자, 교재 117페이지 돋보기에 나와 있죠. 이때 농지 하면은요, 자,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으로서 실제 경작의 침가 사용된 토지가 되고, 그리고 목장용지로서 자, 실제 축산에 사용되고 있는 자, 토지가 농지 범위가 돼서 농지의 기본적인 지목은 4개가 있습니다. 논밭, 과손, 목장, 용지까지 농지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 생활하면서 농지 하면은 자, 밭이라든가 논을 대부분 농지라고 그러죠. 과손이 농지라고 하질 않거든요. 특히 목장, 용지가 목장이지. 농지는 그러나 지방세법상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농지 외보다 세율을 낮게 적용하기 위해서 농지 범위를 규정합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농지 범위다. 그러면 일반적인 농지가 아니라. 자, 그럴 때 논밭, 과손의 목장, 용지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농지 외에 하면은 상가도 있고 주택 등 다양하겠죠. 자, 그럴 때 농지를 사면, 즉 논을 사면은 3% 매매로, 농지 상가를 사면 4%인데 농지 외 중에 주택을 살 경우에 세율은 다르다. 그러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자, 세율은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에 따라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의 주택은 자, 그걸 구분하면서 6억 이하 자, 집을 취득할 경우는 1%, 1.0. 자, 6억 초과 9억 이하 집에 대해서는 2%, 2%. 자, 그다음에 9억 초과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3%로 구분돼서 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1%, 2%, 3%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2015년도 자, 신설 규정이죠. 신경 써야 되고 그럴 때 2016년도에는 이 주택에 따른 개정 내용이 세율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주택을 명확합니다. 이때 이 주택 하면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서 우리가 자, 건축법상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이 자, 세율 1, 2, 3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린이 놀이방 등 우리가 많이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어린이집,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놀이방들 있잖아요. 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 시설이 있죠. 이런 경우는 1, 2, 3%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2016년에 좀 개정령 받고 있지만 기본 틀에 자, 주택 하면은 우리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데 건축법상 자, 대장에 등재되고 주거로 사용한 주택이 주택의 범위로서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요 1, 2, 3%의 좀 구분을 좀 꼭 하시면서 보셔야 되죠. 자, 다음에 이제 자, 무상을 원인할 경우에 상속을 원인할 경우에는 자, 2.3%가 되겠다. 자, 2.8%가 있습니다. 2.8. 역시 2.3은 1000분의 23이죠. 1000분의 28이죠. 1000분의 1은 1000분의 23은 농지. 농지는 1000분의 23. 농지 외에는 자, 1000분의 28이 되겠다. 여기서 이 농지도 역시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를 말하겠죠. 자, 다음에 자, 무상을 원인을 할지라도 자, 증여 등에 대한 무상을 원인할 경우는 세율은 1000분의 28하고 자, 1000분의 35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8하고 3.5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2.8은 법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인 경우는 1000분의 28. 자, 그리고 나머지는 3.5, 1000분의 35가 돼서 비영리 사업자면 종교단체를 생각한다. 우리가 정당 등. 그래서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28, 외에는 1000분의 35가 되겠다. 여기서 세율이 구분이 되고, 다음에 원시 취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8 하나밖에 없습니다. 1000분의 28 하나밖에 없다. 자, 다음에 공유물이 됐든 합의유물이 됐든 총유물이 됐든 자, 합의유물, 공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세율은 1000분의 23, 2.3 하나밖에 없다. 2.3.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전부입니다. 이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99%도 아니고 100%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암기틀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저는 2016년도 역시 개정이 됐지만 이런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중과기준, 취득세세 중과기준세율의 용어가 신설이 됐지만 이 중과기준세율, 기준세율은 1000분의 22%가 중과기준세율입니다. 1000분의 22%가 중과기준세율이 되기 때문에 그럼 기준된 세율, 취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된 세율이다. 그 말, 기준된 세율이니까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2% 미만은 없습니다. 2% 미만 없죠? 부동산 취득은 물론 부동산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취득세 표준세율은 2% 미만짜리가 없습니다. 표준세율은.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만 봐도
2% 미만짜리 없죠? 3.0, 2.0, 2.3, 2.8 등이죠? 그래서 2%를 기준하니까 다 2% 기준에다가 나머지 정리한 틀을 좀 더하면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등록 면허세까지 세율이 구분하기 도움이 되니까. 그랬을 때 자 3.05면은 자 1.0이 될 것이고 자 4.0은 2.0이 되겠죠. 2% 기준을 빼면 그래서 자 매매 등에 유상하면은 1월 1, 2죠. 1월 2일 날 새 시작하자마자 매매하자 그 말이에요. 처음에 해를 시작하니까 매매부터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매매. 그러면 자 1월 1일 왜 1월 1일은 노는 날이니까. 그래서 1월 2일 날 매매하자. 그럼 이제 상속 원인할 때는 자 2.3하고 2.8이죠. 그러면 0.3, 0.8만 좀 남게 되겠죠. 2% 기준이니까. 그래서 상속을 원인할 경우에는 3하고 8이다.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선이죠. 38선이다. 그만 38선. 그래서 상속은 38선 이렇게 구분하면 우리가 38선을 좀 음미를 하면 상속이 38선이죠. 38선이나 상팔선이나. 그래서 상속 원인이면 상팔선. 이렇게 좀 정리하면 3하고 8이 구분되겠다. 그러면서 매매는 1월 2일 날 매매하고 상속은 38선인데 농지와 농지 외로 구분한 이유가 뭐다? 농지는 세율을 좀 낮게 적게 하려고 범위를 둔 거니까 농지가 세율이 낮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월 2일에 1이 농지, 38선에 3이 농지 해당이 되겠다. 다음에 이제 증여를 원인할 때는 8하고 자 3.5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자 8하고 지금까 자 1.5죠. 1호죠. 그래서 8.15 광복절. 8.15 광복절로 그 증여 등은 8.15 광복절 이렇게 정리하고 그럼 이제는 원시 취득은 다양한 형태로 아마 정리할 수 있지만은 저는 좀 표현이 그래도 원시 취득의 시 우리가 취득의 형태를 구분했을 때 사실과 간주 사실은 원시와 승계 승계는 유상승계 무상승계로서 자 시로 구분되는 건 원시 취득이잖아요. 원시 취득인 경우는 시하고 8하고 맞히자 그 말. 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는 8이니까 좀 그대로 시하고 8 이렇게 해서 시 8 이렇게 정리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8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자 지난 26회 때 5회 때 4회 때 계속 연관된 문제 그래서 시하고 8로 이렇게 구분하자. 다음에 이제 분할은 여러 민법 등의 정리하기 있지만 공유물, 합의물, 총유물이 있죠. 일명 공합총이 있는데 이 공유든 합의든 총이든 2.3으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3이 나오죠. 3이 나오는데 공유든 합의든 총이든 유가 몇 개입니까? 3개죠. 그래서 유는 3개다. 3이요. 이렇게 정리하면 구분되고 또한 유상을 원인했을 때 농지 외중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는 자 이런 주택은 6억 이하는 1%, 2%, 3%죠. 그래서 6억 이하는 1%니까 1, 2, 3으로 구분되네. 1, 2, 3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 생각하면 123동 1, 2, 3 이렇게 구분해서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구분하시되 여러분이 뭐 다른 암기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자 내용 정리하고 어떤 문제 접근해 줄 때 이 암기틀을 계속 활용해서 접근해 드리니까 매매는 1월 2일 날 하자. 상속은 상팔선, 증여는 8.15 광복절, 원시는 18, 공합총은 이유는 3이유, 집은 1, 2, 3이다.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의 전부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자,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있는데 이 중과세율은 크게 두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제 자, 119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중과세율 하면은 자, 크게 두 틀이 있는데 자, 그 틀이 첫째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과 두 번째는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네. 자, 취득에 있어서 자, 취득세 중과로 크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자, 중과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 이유는 자, 세율을 지금 무겁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중과니까 그럴 때 사치성 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을 취득했는데 부동산 등이 그 부동이 사치성 재산이 되면은 세율을 좀 무겁게 하겠다 그 말. 취지가. 그런데 이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의 중과는 취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취지가 자,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법률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서울동의자 16개 시는 다른 지역보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니까 자,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좀 사람이 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취지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 취지는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자, 수도권입니다. 자,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가 적용된다는 이 취지를 바탕을 두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자, 세율인데 그러면 사치성 재산을 취득을 하면 표준세율 틀이 표준세율 자, 플러스 8%가 됩니다. 자, 표준세율에다가 8% 합한세를 정한 세액으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8%를 더한다는 건 무거운 거죠. 자, 그리고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에 따른 세율은 둘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둘로 구분해야 된다. 표준세율 교재 틀로 하랍니다. 표준세율의 자, 3배를 해서 자, 4%를 뺀 세율의 중과가 됩니다. 중과가 자, 교재 틀에서 뭐 상관없는 교재 틀이 자, 표준세율 플러스 4%가 먼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표준세율 곱하기 3배 해서 4%를 뺀 세율의 중과로 구분이 되네요. 자,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세 틀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플러스 8%짜리,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 표준세율 3배를 해서 4%를 뺀 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 8%다, 4%다, 4%면은 뭐냐면 중과 기준세율의 자, 100분의 400을 의미합니다. 자, 8%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4배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자, 2016년도 중과 기준세율에 있죠? 이 중과 기준의 영어로 자, 신설이 됐는데 16이죠. 이거는 영어로 이미 적용하고 있었는데 지방세법에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영어로 정의가 안 됐으니까 딱 법률에 영어를 정해 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 기준세는 2%죠. 그럼 2%에 100분의 400하니까 4배니까 8%. 그러면은 자 4%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되겠죠. 중과 기준세율의 100의 200, 100의 200이 되겠죠. 을 합한 세율. 그리고 표준세율의 이 3배는 당연히 100분의 300이 되겠죠. 100분의 300. 예. 이 4%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되겠죠. 100분의 200이 되겠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법률에는 표준세율 플러스 8%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사치성세를 취득할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세율을 적용한다. 합한세율 이렇게 됐어요. 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세율은 8%니까 정리할 때는 이렇게 표 플러스 8 이렇게 큰 틀을 잡아서 정리해 주셔야지 문장적으로 가면 힘들어지니까 그 틀은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자, 마찬가지예요. 과밀역son 내 취득에 있어서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자, 그리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중에 세액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게 중과세율 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고 3배에서 4%를 뺀 경우에 과밀역정은 자의 중과세율 틀을 좀 확인해야겠죠. 이건 세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자, 취득세 중과잖아요. 그래서 사치성세를 취득하면은 자, 중과 대상이 되는데 이때 사치성 재산 하면은 자, 별장이 있습니다. 별장. 자, 그다음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그다음에 자,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오락장. 고급 선박이 있습니다. 선박.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고급 주택. 자,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하면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고급 공통이니까요. 그래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니까 제 한자식을 따봤죠. 그래서 별골 오선주. 성은 오에다가 이름이 선주거든요. 오선주, 선주는 별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별골 오선주는 사치성 재산에서 표준세율의 플러스 8% 중과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아직 틀만 잡고 있으면 지금 자, 그러면 이제 과밀억제권용 내세 취득의 중과에 있어서 두 틀이 있는데 자, 과밀억제권역 하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을 규정을 할 때 과밀억제권역 내세의 자, 취득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그러면은 그 법의 규정이 좀 길어지니까 한 번만 언급해 놓고 그 규정 이하 뭐라고 한다.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 규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을 뭐라고 하냐면 대도시라고 한다. 그 말. 대도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도시는 큰 도시 개념이 아니다. 큰 도시 개념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을 대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도시 하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도 큰 도시죠. 그런데 자,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을 말하기 때문에 부산에 인구 들어가고 대구 인구 들어가면요 더 좋아해요. 서울로 인구가 들어온 것을 막자는 의미가 되니까 수도권의 인구 집중 억제가 중과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표현을 과밀 억제권역 내라고 하면서도 이걸 줄여서 대도시라고 하니까 그 표현을 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과밀 억제권 내 취득의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는 자, 두 틀이 있습니다. 두 틀. 자, 교재 흐름대로 가면 과밀 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자, 사업용 과세 물건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 대상이 되고 과밀 억제권 내에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할 경우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 신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 물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의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표준세율의 마이너스 4%, 3배에서 4%를 뺀 경우는 역시 두 규정틀이 있는데, 두 틀. 자, 여백을 좀 활용한 점에서, 자, 이 4%는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라고 그랬죠. 100분의 200. 자, 이 경우도 두 틀이 있는데,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중과와 자,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요, 자, 공장 공장요 신증설 때문에 혼돈하는데, 공부할 때 혼돈이면 이제 실무적으로는 혼동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규정이 이 부동산이 사업용 과세 물건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차량과 기계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공통이 되죠. 공통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두 경우 자, 과밀 억제권역의 세율이 이게 동시에 적용될 수 있겠죠. 위쪽과 아래쪽으로 이렇게 경우 동시 적용될 경우는 따로따로 적용하지 않고 더하고 빼니까 이거 4%를 없애버리고 표준세율의 3배만 중과를 하는 겁니다. 그 교재 119페이지 하단에 자, 중과세율 적용 나오죠? 그 틀에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짚어드리는 게 아니라 설명 앞으로 해드릴 테지만 고민하지 마라. 그러면 공장 신증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게 되냐? 틀에 우리가 규정 자체는 사업용 과세 물건으로 돼 있고 부동산 돼 있으니까 이 틀 좀 확인하면서 정리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적으로는 잘 언급되지 않아요. 왜? 중복 적용이 있기 때문에 동시 잘못하면 오답 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본점 주사무 사업용 부동산이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중과틀로 크게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과세의 틀에 있어서는 물론 일률 과정 때는 이 사치성에 초점을 두겠지만 과매력 채권형 내세 취득에 있어서는 자, 한 5월 과정의 심화 과정 내용이니까 이 틀만 잡는 게 초점이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교재도 많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하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자, 조금 우리가 한번 시험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럴 때 과매력 채권 내취득의 중과는 중과세율 규정의 틀에 그 규정의 틀만 좀 확인하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그럼 이제는 자, 이제 사치성 재산의 범위부터 살펴보자. 그리고 과매력적 중과의 범위를 하나씩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 120페이지에 사치성 재산이 나오게 되죠. 하단에서 자, 사치성 재산 하면은 별골 오선주라고 그랬죠. 자, 그럴 때 별장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별장. 그런데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별장을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등 자,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 땅을 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도 주거용 건축물인데 늘 항상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용도로 사용한 건축물 땅을 별장이라고 하겠다. 자, 이 개념을 둔 이유는 이 별장은 사치성으로서 별장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더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 읍면적에 소재한 주택, 농어촌 주택은 별장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시골집인데 시골집이 별장입니까? 그런데 시골집 좋은 건축물이죠. 시골집에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이따금씩 휴양도로 사용한 건축물 땅이라면 별장이 되는 겁니다. 자, 사치성 재산이 되기 때문에 중과를 해야 되는데 시골집이잖아요. 해도 넘어져. 그래서 이 제외된 농어촌 주택에서는 중과 안 하니까 그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에 범위가 있더라. 그 말이 범위. 범위에 충족된 농어촌 주택은 늘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도로 쓴다처럼 중과 안 하겠다. 그 말이요. 그 범위가 뭐 대지 면적 660, 건물 연면적 150, 건물가 6,500만 원 이하, 수도권적 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범위가 있거든요. 그런 범위를 지금 신경 쓸 단계도 아니고 이게 별장서 제외된 농어촌 주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별장의 범위를 좀 생각하면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있잖아. 자, 그런데 얘는 이 별장을 또 판단함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될 게 오피스텔, 주거와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에 대한 판단이 있더라. 이런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위하여 사업장이 포인트라. 사업장. 자,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 의무. 자, 사업자 등록증에요.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 또는 확인될 때가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사업장으로 사용되심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별장으로 보는 겁니다. 별장으로 본다. 그런데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될 때는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피스텔에 대한 별장 판단이 나오면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게 가장 단순하지만 구분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장하면 물 좋고 공전, 산간, 해변 등만 생각할 수 있죠. 도심 속에도 별장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오피스텔 때문에 도심 속에도 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시 기출유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다? 항상 일반적으로 별장은 산간, 해변 등만 생각이 쉬운데 이 오피스텔의 판단 때문에 구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장에 우리가 범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골프장 하면 뭐 관심은 많겠죠. 하지만 골프장의 사치성 하면은 모든 골프장이 아니라 해원제입니다.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임목이 골프장에 중과돼서 해원제다. 그러면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등록 대상인 토지와 건축물 토지상의 임목이 골프장으로서 해원제가 포인트가 되죠. 그럼 역으로 일반 골프장 우리가 일반 골프장 있죠. 라인홀딩이 갖고 있어 주중에 주말에 얼마 주고 치는 거 이런 것은 사치성 아닙니다. 해원제로 우리가 골프장 부동산을 따지는 겁니다. 해원제입니다. 다음에 이제 고급 오락장 하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장 등의 고급 오락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고급 오락장 범위는 뭐 우리가 1급 1종 유흥영업 장소인 룸사롱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걸 볼 여력이 없습니다. 안 그랬어요? 그래서 고급 오락장 하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장 이런 건축물 땅 등을 고급 오락장으로서 사치선은 중과 대상이 된다. 자, 다음에 고급 선박 하면은 꼭 기억은 비업무용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이 1억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 범위가 되겠다. 자, 그래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니까 우리가 요즘 레저 활동하시는 분들 보트 등이 있잖아요. 자, 소양강댐들 보면 보트 타죠. 자, 이런 보트 등이 우리가 고급 선박에 원래 선박은 모든 배니까 그럴 때 1억 초과는 기억을 잘합니다. 기억해서 초과인데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법령으로 정한 1억 초과는 선박이 고급 선박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고급 주택이 있죠. 고급 주택 하면은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 건축물로서 법령으로 정한 주거용 건축물로서 범위에 충족될 경우에 사치선의 고급 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범위 등이 있는데 범위에는 면적이나 가액이나 시설 등이 있거든요. 그 범위에 충족이 될 때 고급 주택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런 고급 주택의 범위에 있어서는 큰 틀이 5틀로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독이죠. 주택. 그다음에 시설 기준.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은 점 많죠. 근데
중요한 틀이 있으니까. 자, 단독주택하면, 자, 이게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단독주택은, 자, 노란색 건축물하고, 자, 토지로, 자,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고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두 판정이 있는데, 건물의 연면적이 331제곱미터 초과,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 초과 올렸습니다. 초과.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는 주거용 건축물 땅이 고주택의 범위가 되겠다. 지금 뭐 331초과 9천만 원 초과 암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고지를 판단할 때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 6억 초과는 기억하셔야겠죠. 6억 초과서 플러스를 했다는 이야기는 이 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 고주택의 범위가 되겠다. 자, 그리고 대지 면적은, 자, 대지 면적 662 플러스 땡땡 플러스 땡땡 9천만 원 초과 6억 초과. 자, 그래서 건물의 연면 약 100평이고 평수로 본다면 대지는 200평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좀 잘난 척 하랍니다. 자, 그래서 자, EV가 있고 ES가 있죠. ES가 있고, 자, P가 있습니다. P. 자, 그러면 EV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 EV 엘리베이터, ES 엑스컬레이터, 우리 엘리베이터를 막 EV로 많이 쓰거든요. 엑스컬레이터 ES라고 쓰고, P는 풀장이다. 그 말이에요. P 풀장. 자, 그럴 때 시설 기준은 엘리베이터인지 엑스컬레이터인지 구분 잘해야 됩니다. 말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나 또는 엑스컬레이터나 이 시설 기준은 먼저 이 시설 기준은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거지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 기준은 단독의 적용이 공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문제는 뭐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고급 주택으로서 6억 초과 기준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우리가 장애우들을 위해서도 좀 개정시켜 놓은 건데, 문제는 엑스컬레이터 풀장은 엑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 풀장이 설치된 주택은 고주택의 범위로서 플러스 6억이 규정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6억 초과가 충족돼야 되지만 엑스컬레이터 풀장은 6억 초과 규정이 필요 없다는 거, 만약 시험에 나오면 이게 포인트일 거다. 그 말이에요. 개정이 된 내용들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자, 빗금 하나가 단층, 빗금들이 복층이거든요. 그러면 단층하면 자, 245 제곱미터 초과 플러스 땡땡 6억. 그다음에 복층은 내부 계단 등을 고려해서 274 제곱미터 초과 플러스 땡땡. 물론 복층형도 한 층면 이사후 추가하는 것은 제외돼서 고주택의 범위가 되는데, 뭐 이런 내용들 지금 신경 때 아니니까, 뭐 고급주택의 범위가 단독, 시설, 공동주택 등이 있는데 그 범위가 보세요. 자, 면적이라든가 가액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규정이 복잡하죠. 그럴 때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된 주택은 자 6억 들어가고 엑스컬레이터는 6억이 안 들어가죠.
그 하나 구분하면서 기본 공통으로 시가 표현에 유곡 초과는 좋은 건축물 땅이잖아요. 유곡 초과죠. 그래서 고업색을 판정할 때 중요한 것은 유곡 초과죠. 그래서 고급 6으로 이렇게 기억해달라 그 말이야. 고급 6, 육질이 좋은 고기다 그 말이야. 고급 6 이러면 구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급 6 이런 틀로서 정리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좀 면적도 막 쓰고 그래서 좀 복잡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런 걸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가 3월 5월 과정 가서 정려 중에 틀범을 보였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고급 주택을 취득해서 다용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정리 내용이 더 있거든요. 지금은 사치성세에 대한 범위의 틈틀, 별골 오선주에 대한 내용틀에 대한 초점을 뒀었죠. 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과밀억제 간의 취득 등의 중과 나오죠. 과밀억제권형 내 취득 등의 중과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 표준세율의 3배에서 4%짜리가 이제 하나씩 경우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죠. 제가 언급한 대로 이 과밀억제권형 내 취득의 중과는 지금 중과세율과 그 적용 틀만 좀 봐드렸죠. 이런 제가 3월 과정 이후부터는 제가 반드시 해드릴 테니까 사치성 전에 대한 취득의 중과와 과밀억제권의 취득의 중과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 지금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들의 신경, 그 세부사항 중에서도요 시험적으로 접근하는 몇 가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위주로지 저제에 나오는 대로 개별 내용들 다 정리하면요 유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더 핵심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과밀억제권 내 취득에 취지하고 그 중과들은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세율 특례를 가지고 뵙도록 130페이지 세율 특례로 넘어가니까 왜 갑자기 페이지 많이 넘어갑니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 시간은 세율 특례를 가지고 뵙죠. 자, 수고하셨습니다.